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모입니다. 도시의 미래는 앞서가는 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중원의 도시 충주가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완성해가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충주시 10년의 미래를 그려가는 현장에 오늘의 히어로 주인공이 있는데요.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려한 자연 환경과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중부내륙 신산업 도시로 입지를 다지는 충주. 경제 성장 도시, 낭만 품격 도시, 살기 편한 도시, 농촌 활력 도시, 행복 나눔 도시 등 5개 분야 계획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며 부모 세대 행복과 자녀 세대 희망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충주 발전의 토대가 되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에서 더 노력하고 있는 조길형 충주시장. 바이오 헬스, 수소, 자동차 부품, 승강기, 2차 전지 등 5대 신산업에 대한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인재를 키우며 신기술 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오고 있는데요. 오늘 히어로에서는 누구보다 역동적인 시장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길형 충주시장과 함께 충주의 미래 비전 2030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네, 오늘의 히어로 육가원칙 첫 번째 키워드죠. 누구의 주인공 조길형 시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길형 시장입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앞서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이제 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들께서도 점차 활기를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일들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지난번에 나오셔서 또 출연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충북선 달천구간 정상화 계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와 맞물려서 제가 좀 더 질문하고 궁금증이 있는데요. 최근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하셨고 그쪽 반응은 어땠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왜 또 갔느냐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염원을 담아서 9만 3천 명 이상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21만 좀 넘는 도시에서 9만 3천 명이 서명했다는 것은 보통 간절한 염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정부 당국에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가서 일일이 다 설명을 했는데 기재부 차관, 또 뭐 예산실장, 또 총괄 예산을 관리하는 이런 사업비 관련 부서, 국토교통부, 철도당국을 다 이제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철도 이슈가 지역마다 다 벌어지고 있는데 충주가 이게 뭐 절실하고 이해는 가는데 이걸 해주면은 다른 데서 다 들고 있나면 우리는 어떡하느냐 이런 그 늘 하는 논리 그런 논리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각오를 하고 이걸 진행을 해야지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가 그냥 지나가는데 저 길 바깥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지나가는 차가 멈추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찻길에 가서 좀 서가지고 잠깐 서서 얘기 좀 하고 가자는 식으로 이걸 정책적인 정리를 좀 해야 되겠고 또 논리적으로 충주가 뭔가 이걸 인해서 혜택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가면서 꼭 관철시키도록 좀 할 겁니다. 우선 제가 점잖게 행정적으로 다녀왔는데 우리 시민들 추진 그 단체가 있어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따로 이제 시민들의 뜻을 가지고 또 찾아갈 거고 만나면 그때는 좀 더 이분들이 절실하게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꼭 달천구가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대소원 쪽에서도 그 지역에 아주 그 오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고 목행 쪽에는 좀 없던 것이 지금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또 어떻게 보면 날벼락인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있게 다뤄져서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이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또 철도 관련 기관들의 이제 반응인데요. 반응이 좀 뭐
시장님 말씀대로 시원치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힘들다 당신들은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 이분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계획을 올렸다. 근데 그 계획을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면제를 해서 그냥 통과시켜 줬다. 그럼 그거대로 해야지 왜 또 새로운 내용을 붙이냐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해야 통과될까 말까 하니까 웬만한 돈 들어갈 만한 얘기를 다 빼고 있는 철도 그대로 다 쓰겠다고 건의서를 올렸단 말이에요, 도에서. 그런데 그냥 통과가 돼버렸어요. 통과될 줄 알았으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3가지를 넣어서 올렸어야죠,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향후에도 저희 그 정보기관들을 좀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지금 접근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게 얼마나 절실하냐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동네 몇몇 분들이 뭐 떼를 쓰는 그런 집단 민원이 아니고 충주의 시민들이 매일 넘나들면서 겪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을 시민 전체의 문제라는 걸 이해를 시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할할 건 있으면 하겠다. 뭐 철도 폐선 부지 같은 거를 시에서 인수를 해서 비용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보태주든지 우리도 우리 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또 단순히 행정적으로다 시장이 자기 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뜻이라는 이런 것을 보여준다면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충북선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 나눠봤는데요. 향후에 또 기회가 되면 또 깊은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님 본격적으로 6화 원칙 5개 요소 중 언제 해당하는 핵심의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비전 2030이었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나아갈 방향이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진행 중인 계획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원래 이게 초가 되면은 그 미래를 생각하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도 2021년이면 2030년의 모습, 충청북도도 우리 시도 이제 그렇게 세우는 것인데, 왜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의 시대, 노령화의 시대, 지방 소멸의 시대, 대도시 집중의 시대를 맞아서 충주와 같은 지방의 이런 중소도시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가만히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면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근데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현상 유지가 절대 안 됩니다. 쇠락하고 퇴보되고 점점 살기 어려운 도시. 그래서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선순환이 되고 발전의 길로 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반드시 세워야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가자는 것을 보여서 공감을 얻어야 도움을 받지, 그냥 막연한 소리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충주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 크게 봐서 2가지입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첫 번째, 여기 경제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많아야 되고, 장사를 하더라도 망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잘 순환될 수 있는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충주 시민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생활 환경이 좋아서 외지 사람들도 이사 오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외지에서 구경 오고 놀러 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비전은 2가지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대부분은 전문 용역 기관에 이렇게 계획 수립을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다음에 확정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런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용역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공무원 생활 오래 하면서 이 용역을 많이 겪어봤고, 7년 전에 시장에 당선돼서 충주시에서 용역을 한 보고서들을 수십 가지를 차차히 다 읽어봤는데, 이게 다 보면은 쓸만한 내용은 서너 페이지, 결론 부위에 서너 페이지밖에 없고, 앞에 100여 페이지는 거의 다 그냥 그 뭐 선행연구나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다 자료들 짜집기 해가지고 무슨 석박사학위 논문 쓰듯이 쭉 쓰다가 동네에 필요한 얘기는 2-3페이지에 불과한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을 하느냐. 이게 시간 버는 경우가 좀 많죠. 용역을 뭐 해보자 그러면은 용역을 맡겨서 한번 결과 나온 대로 보자 그러면 용역을 1년을 시키면은 1년 동안은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공무원이든 아니면 뭐 이런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기가 책임지기가 좀 부담이 될 때는 이게 슬쩍 결정을 누구한테 미루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시켜본다. 이런 거죠. 용역은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전문 견해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용역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죠. 특히 이제 충주의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데 충주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1억이나 뭐 2억을 주고 한번 세워봐라. 모르는 사람한테 비전을 세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잘 아는 우리가 세워야지. 공무원들, 우리 충주를 사랑하는 시민들, 각종 재능단체,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세워놓고 이것이 잘 되려면 뭘 더 해야 되냐 이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거는 오히려 뭐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충주의 10년 후 비전을 세우는 작업은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나서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과 미래 하려는 사업, 시민들 여론을 다 들어서 초안을 잡고 퇴직한 공무원들, 국장, 과장급 뭐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서 수십 년 봉직했던 분들 다 모셔가지고 1차적으로 검토를 받았고 이제 분야별로 문화 분야는 문화예술인들, 청년 분야는 뭐 제이씨나 뭐 이런 청년분들 이렇게 계속 분야별로 모셔다가 의견을 들어가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고 있는데 한 10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한 9월 정도부터는 이제 다니면서 쭉 설명을 해서 일반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연말 이전에 확정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 충주의 2030 비전 계획이 시민들 중심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새롭게 또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시민들 의견을 다 담으신다는 게. 뭐 어려운 점은 없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제 생각 못했던 정말 참신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이런 비전 있는 큰 얘기보다는 자기의 민원 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걸 잘 새겨 들어야 되죠. 시민들의 말씀을 얘기하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취지, 민원을 얘기한다면 그걸 해결해 달라기보다도 충주시에 뭐가 불편하고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걸로다가 알아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달을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또 비전을 보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디서입니다. 해당하는 핵심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경제성장 도시였습니다. 현재까지 2030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좀 자세히 상세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성장 도시인데요. 경제성장 도시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경제성장 도시가 되겠냐? 경제성장 도시는 무엇이냐? 경제가 나아지는 도시,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있는 도시, 취직을 할 수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경제활동할 수 있는 도시거든요. 그럼 왜 경제성장 도시가 돼야 되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충주라는 도시가 가만 놔두면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비교하면은 사망신고가 700명이 많아요. 가만히 앉아서 인구가 700명이 감소되고 있고 금년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20%예요. 인구의 5명 중에 한 분이 어르신이라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멀쩡한 청년들이 1년에 1000명씩 유학을 간다고 대학 입시를 간다고 떠나거나 취직을 하겠다고 타도시로 떠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2000명이 빠져나가는 도시에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지탱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외지 인력을 지금 받아가지고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이 정도의 일자리 가지고 이 정도 지탱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급여가 낮은 이런 수준의 일자리로다가 임시 거주하는 사람들을 들락날락 해가지고 도시가 지탱이 되겠느냐? 지탱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온갖 얘기를 다 해요. 뭐 관광을 해야 된다, 뭔 얘기 해야 된다, 별소리 다 하지만은 그렇게 사람이 몸이 아픈데 막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다 주물러서 될 일이 아니고 용한 한의사가 침을 한 군데 탁 꽂는다면 어디다 꽂아야 되냐? 이거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일자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느냐? 6개의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할 겁니다. 지금 그 중에는 몇 개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뭐 구상 단계인 것도 있고 용역 단계인 것도 있는데 충주 외곽에 6개의 산업단지만 더 만들면은 이게 지역의 공해도 줄이면서 뭐 예를 들면 음성이나 이런 도시는 차가 들어갈 만한 데는 다 공장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은 집 옆에고 동네고 어디 다 공장 천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에 공장을 다 몰아넣고 나머지 아닌 구간은 다 환경을 다 보호해가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6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 산업단지에 24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되 좋은 기업, 봉급도 많이 주고 작업 환경도 좋은 이런 거를 일자리를 12,000개를 만들 수 있다면은 나머지는 선순환으로 자연스럽게 장사는 장사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경제성장 도시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성장 도시 관련 질문은 다음으로 무엇을 해서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시민과 더 가까이였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일자리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중요한데 우량기업 유치가 이제 충주 시민을 위한 일자리로 연결돼야 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우량기업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막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5가지 방향을 잡았어요. 첫째가 바이오 헬스 산업. 바이오 산업조차는 요새 주가 막 올라가고 셀트리온 이런 것들을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 국가 산단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 주덕하고 그 대소원고 그쪽에 뭐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는데 그 톨게이트 가는 그쪽에 이 산단이 완공이 되면 여기에 바이오 기업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두 번째가 수소 경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소 경제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핵심인 현대 모비스 수소 자동차를 만드는 모비스 공장이 충주에 있고 여기가 선도 기업입니다. 이 공장이 커야 돼요. 지금의 한 5배만 크면은 딴 거 안 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주시가 꽤 먹고 살 수 있다. 세 번째는 자동차 부품. 충주에 뭐 성우 오토모티브나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많은데 혼자서는 클 수가 없고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제천, 원주, 충주가 같이 삼각 동맹을 맺어서 좋은 자동차 부품 기업을 많이 유치할 거고요. 네 번째는 승강기 산업.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 공장 열심히 짓고 있어요. 목행 쪽에 시민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금년 말에 완공해서 올라갈 거고 이제 핵심인 그 300m 이상에 되는 테스트 타워는 한 2년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대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승강기 부품 협력사를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승강기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런 게 다 2차 전지인데 여기 우리는 HL 그린파워나 또 첨보 이런 식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라거나 중간 제품이나 소재를 만드는 공장들이 꽤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분야에 좋은 기업이 이게 다 좋은 기업이에요. 이게 기업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고 그러면 이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충주 시민을 위한 일자리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충주에 지금도 3만 개 이상 일자리가 있는데 시민들은 취직할 데가 없다. 왜냐? 좋은 회사가 아니죠. 다 중소기업이고 봉급도 작고 작업 환경도 힘들다 보니. 그러면 이런 좋은 기업이 왜 충주에 안 들어오느냐? 그동안에는 멀어서 교통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요즘 교통이 해소됐는데도 안 들어온 이유는 인력이 없대요. 인력이. 여기다 뭐 바이오 기업이나 데려다 놓으면 바이오 기업에 쓸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충주 시민들은 또 그런 얘기하죠. 니들이 언제 그런 기업이 있었느냐. 인력이 빠져나갔지. 서로 악순환이었었는데 이제 선순환.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충주에 있는 인력은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서 여기 취직을 시키고 이 기업이 커지면은 또 우리 자녀들이 취직하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려면 좋은 기업이 끌어들이면서 여기에 맞는 인력을 지역에서 교육을 시켜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고 이런 데도 이 학과도 좀 개편을 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 2개, 폴리텍 대학 이런 데도 연합을 해서 같이 지역에 맞는 신산업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공급한다면은 순환이 잘 돼서 충주 시민에게 필요한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할 겁니다. 예, 좀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좀 와닿기는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인재를 육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바이오 헬스코 산업 단지 조성과 맞물려서
현재 지금 저희 지역 대학교하고 혹시 관련 학과 신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 궁금한데요. 고등학교에서는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폴리텍 대학은 뭐 그쪽보다가 이제 방향을 잡기로 아예 방향을 잡았고, 대학들과는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양쪽이 대학이 다 그 링크 사업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지역과 같이 상생해야만 대학도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외의 핵심 단어를 바탕으로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골목 상권이었습니다. 현재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코로나19로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군다나 골목 상권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계십니다. 이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바람이 있을 텐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1년 이상 저녁마다 골목 상권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충주 다 다니려면 제가 집이 용산이니까 용산 상권 한 바퀴 돌고, 갱고기 상권 돌고, 신년수, 부연수, 칠금동, 또 성내충인 이쪽에 관악골 쪽으로 돌아서 새로 나온 호암 택지 쪽까지 다 돌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운동사무소 매일 다니면서 상인들 만나보면 이분들이 뭐라냐면은 장사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벌어먹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지금 코로나 규제로 손님을 못 받게 만들고 있잖아요. 5명 이상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심할 때는 10시 이후 뭐 문 닫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장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역, 저 코로나 대책은 방역입니다. 코로나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물건도 편하게 쓰고 목욕도 하고 이발도 하고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야 이게 해결되는 것이지, 이걸 다 막아놓고서 1년에 한 번씩 뭐 100만 원 나눠주고 50만 원 나눠주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고 상권 활성화 대책은 방역이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방역을 참 열심히 해왔고, 다른 도시보다 안전한 도시입니다. 우리 충주가 충청북도에서 인구로는 2번째지만은 코로나 발생보다는 5번째예요. 다른 도시보다 훨씬 방역을 잘하고 시민들이 협조도 잘하고 통제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방역 원칙을 숙달하시고 일상생활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축되고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착한 소비도 하고 하면서, 한 가지 꼭 지켜주실 것은, 내가 좀 증상이 있다, 감기 기운이 있다면은 의사를 찾아가지 마시고 보건소에다 먼저 연락해서 검사만 받아주시면 지금같이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도 잘하고 경제활동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 이제 코로나가 내년쯤이라도 만약에 이제 끝난다면은 그동안에 이 소비나 경제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상권도 움직였고 소비 패턴도 바뀌어 있고, 여러 가지 뭐 온라인 소비라거나 배달 소비라거나 취향도 많이 바뀌어 있고요. 또 시민들도 그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걸어다니다가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는 분들도 많고, 패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현상에 맞춰서 경제 이 운용도 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중소상인들을 위한 점포 환경 개선 사업도 좀 예산도 많이 좀 확장을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셔서 예. 제가 좀 네. 덧붙이고 싶은 게, 한 10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한 5억 좀 안 되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머지 분들을 다 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어디 있느냐? 지난번에 그 무예영화제 하려다가 취소한 게 있어요.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모아서 한 10몇 억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 골목상권을 위해서 그 점포 환경 개선 사업에 신청한 분들을 뭐 어지간하면 좀 웬만하면 다 좀 뭐 이렇게 해드리는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점포 환경 개선 사업 얘기를 들었을 때, 가려운 것을 좀 긁을 줄 아는 시장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최근에 또 자랑을 하자 보면 상수도 요금도 또 할인 혜택을 이번에 또 부여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희 중소상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돈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이고요. 또 코로나가 좀 조용해진 후에라도 점포가 너무 낡고 아주 그 칙칙하면 누가 거기에서 밥 먹고 싶겠습니까? 좀 말끔하게 예쁘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도와드리면은 더 용기를 내서 좀 새 힘을 얻어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히어로 마지막은 어떻게입니다. 핵심 단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비전 2030 미래였습니다. 2030 들어보면 좀 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장님. 그렇지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성장 도시원 또 5개 또 부분을 나눠서 진행하고 계실 거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최종 비전이 궁금합니다. 최종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비전은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젊은이들 잘 키우고 어르신들 잘 모시는 거죠. 제가 세종시에 그 예산 투쟁하러 이제 갔을 때 시간이 좀 남아서 날이 춥고해서 목욕탕을 한번 가봤어요. 한 2시간 남아서 갔더니 꼬마들이 목욕탕에 버글버글하고 막 물장구 치고 장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목욕탕에 가면 애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충주의 비전은 아이들이 목욕탕에 좀 가득하고 놀이터에도 많고 엄마 아빠 손잡고 많이 다니는 그런 도시,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자리가 필요하면 일자리, 또 학습이 필요하면 학습, 동무들하고 어울리는 게 필요하면 어울리는 거, 또 더 기운이 빠져가지고 좀 제대로 케어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케어를 받는, 그 처지에 따라서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최종 비전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어느덧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CCS 충청 시청자와 충주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지방 소도시들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도시, 더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장은 코로나로 어렵습니다만은 같이 힘을 합쳐서 빨리 극복하고 또 백신도 제때 다 놓아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고 극복도 빨리 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충주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삶의 질을 높이는 비전 2030,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 충주의 10년을 새롭게 그려나가는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